오래전부터 늘 우리 주변에 존재해왔고 현재도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냄새도 없어 그 존재를 잘 모르고 지내는 방사선. 에너지 이슈 이번 시간은 바로 방사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대지와 우주, 공기, 자연에 존재하는 것들로부터 일상적으로 방사선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방사선은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나 원자핵이 에너지를 방출하며 보다 안정된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원자나 원자핵으로부터 에너지를 가지고 방출되는 입자나 전자기파를 방사선이라 하고 방사선이 방출하는 능력을 방사능이라고 합니다. 너무 어렵다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손전등이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을 손전등이라고 본다면 손전등이 빛을 내는 성질이 방사능, 전구에서 나오는 빛은 방사선으로 볼 수 있죠. 방사선이 원자력 시설이나 의료기관 등 특별한 시설이 있는 곳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방사선은 우리 생활 속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방사선은 크게 자연 방사선과 인공 방사선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구가 탄생했을 때부터 쭉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까지 자연 환경 속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자연 방사선, 지각, 토양, 해양, 건축물, 음식물, 그리고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중에는 물론 우리 인체 내에도 존재한다는 사실. 자연 방사선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있으며 늘 방사선의 영향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인들은 평균 연간 2.4mS의 자연 방사선을 지속해서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 방사선은 말 그대로 인간의 여러 다양한 활동에 의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방사선을 말합니다. 즉,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나 X선 같은 방사선을 인간의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방사선으로 치료 및 진단에 쓰이는 X선 장치, 원자력 발전소, 교량이나 철근 구조물의 안전 진단에 쓰이는 장치에서 인공 방사선이 나옵니다.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인 TV, 컴퓨터, 전자레인지 등에서 전자파라는 미량의 방사선이 나옵니다. 그럼 방사선은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방사선은 우선 의료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어요. 치료, 진단 목적으로요. 의료 진단기기 중 엑스레이, CT 등은 인공 방사선을 통해 인체 내부를 촬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촬영뿐 아니라 물질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방사선의 특징을 활용해서 숨겨진 질병을 찾고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치료하기도 하죠. 방사선은 멸균 및 살균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요. 방사선을 어떤 물체에 조사하면 세균이나 해충이 사멸되는 기능이 있어 식품이나 화장품 등을 이상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데 방사선을 활용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물이라고 할 수 있죠. 가정용 하수와 산업용 폐수를 정화하는 데도 방사선이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 폐수에 방사선을 쬐면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고 각종 화학물질의 분자 구조가 파괴돼 독성이 사라지고 냄새도 줄어들어 유용하게 활용된다고 하네요. 농업 분야에서는 품종 개량, 해충 구제에도 활용하고 있고요. 또한 방사선을 조사하여 내열성이 강화된 특수 재료를 통해 자동차, 반도체, 항공 우주 산업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신소재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골프공의 방사선을 조사하면 탄성이 좋아져 일반 골프공보다 약 10% 내외의 비거리가 향상되는 골프공으로 변신하기도 하죠. 이렇듯 방사선은 우리의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어요. 그런데 왜 방사선이 위험하다고 알려졌을까요? 방사선은 에너지가 커서 방사선이 닿은 세포가 다칠 수 있어요. 특히 유전자에 영향을 많이 주죠. 방사선에 노출되면 암에 잘 걸린다는 잘못된 이야기도 그래서 나왔답니다. 자연 상태의 방사선보다 훨씬 많은 양을 쬐어야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즉, 방사선이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자연 방사선과 인공 방사선 종류와 관계없이 노출되는 양에 달려 있어요. 일상생활 속 방사선 노출량을 살펴본다면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먼저 자연 방사선을 확인해 볼게요. 1인당 연간 자연 방사선 양은 2.4mS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바나나에도 방사선이 있는데요. 바나나 한 개를 먹으면 0.0001mS, 유럽 여행을 위해 비행기를 왕복 1회 이용하면 0.07mS, 한 명이 음식물을 섭취할 때 나오는 연간 양은 0.35mS, 공기를 통해 흡입하는 방사선은 1.3mS입니다.
인공 방사선 노출량도 살펴볼게요. 원자력 발전소 주변의 방사선량 목표치는 0.05mSv, 가슴 엑스레이 촬영 1회엔 0.03mSv에서 0.05mSv, 위 X선 투시 1회에 5에서 10mSv, 방사선 작업자의 연간 허용 선량은 50mSv, 암치료 1회에 6000mSv의 방사선이 발생한다고 해요. 자연 방사선을 제외하고 인공 방사선에 의한 일반 국민의 피폭 방사선량을 연간 1mSv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요. 자연 방사선과 인공 방사선은 종류만 다를 뿐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 꼭 기억해요. 여기서 잠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로 한때 뜨거웠는데요. 여기에도 방사선 이슈가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후쿠시마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피해를 입고 방사성 물질이 노출되었습니다. 이를 관리하던 중 최근 사고 발생 12년 만에 후쿠시마 발전소에서 사용한 오염 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등 인접 국가의 해양 환경을 비롯해 인체, 수산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오염 처리수는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국제원자력기구 안전기준에 부합한지를 확인 후 배출되었습니다. 그중 3중 수소는 자연 상태에도 존재하는 물질로 주로 산소와 반응해 물과 수증기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분리가 되지 않고 400에서 500배의 물로 희석하여 그 농도를 기준치의 40분의 1로 낮춰 배출하고 있어요. 우리 정부도 최근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에서 실시한 방사능 조사 결과 방류 전 4차례 실시한 조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WHO 먹는 물 기준과 비교하여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기구와 정부의 안전성 입증에도 일본이 오염 처리수를 국제기준에 맞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사선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국가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이나 실시간 환경방사능정보 앱을 사용하면 지역별 환경방사선량률과 관련 법률 등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잘 쓰면 우리 생활에 이로운 방사선, 막연한 두려움을 버리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이슈였습니다.